서현 씨가 네. 기존의 소속사에 나왔나 봐요? 맞습니다. 일단은 지난해 10월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2007년 데뷔 이후에 몸을 담았던 그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예. 나왔어요. 그리고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방북을 전후로 해서 그 에이전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지인분과 계속 같이 다니고 이 방북 일정을 소화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이제 SM을 떠나서 그 몸을 담았던 그 사와는 계약을 마무리를 하고 예. 지금 요즘에 최근 다양한 여러 그 에이전시들을 만났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다양한 만남들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. 예.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 뭐 배우든 가수든 1인 기획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예.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어떤 에이전시 업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의견,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. 예. 하다 보니까 특히 1인 기획사는 특히나 본인의 뭐 오빠 아니면 뭐 남동생, 아버지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서현 씨도 그런 흐름에 굉장히 걸맞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과거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었죠. 김희선 씨, 이시스터즈 멤버였죠.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. 저에게는 좀 아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. 고명딸이 장애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어려서 생후 9일 만에 신생아 황달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냥 원인 불명 그래갖고 퇴원을 했고요. 두 돌, 세 돌이 돼도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서는 것도 힘들고 또 언어장애도 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신생아 황달로 인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재활원에 입원을 시켰어요. 그 녀석이 70년생인데 그러니까 73년도에 재활원에 입원을 시키면서 오직 그 녀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아무래도 노래를 좀 접어야 되겠다. 그래서 세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후에 그때부터 뭐 은퇴다 뭐다 이런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노래를 그냥 활동을 중단했습니다. 네. 히트곡이 굉장히 많았던 그룹이었다면서요? 맞습니다. 뭐 히트곡 들어보시면 울릉도 트위스트, 목석 같은 사나이, 별들에게 물어봐,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굉장히 사실 많았고 우리 이제 그 배인순 씨 자매의 펄시스터즈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1960년대를 정말 그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런 그때 당시 주로 이제 자매 그룹들이 많았는데 요 이시스터즈 세 명은 이 김희선 씨에다가 친언니와 친언니의 직장 동료 이렇게 세 명의 그 어떤 트리오였어요. 그런데 이제 미팔군 소속으로 해서 굉장히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에 이제 딸아이 이남 1녀가 있는데 그 둘째예요. 그 둘째 딸은 한 명인데 저렇게 이제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서 돌연 은퇴를 하고 그냥 평생을 딸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가 누구나 좋을 수만은 없는데 좋았던 게 저렇게 그 뇌성마비 진단까지 받은 정유선 씨 따님이 나중에는 결국 지금 공학 박사를 받아서 미국의 조지 메이슨대 교수까지 됐어요.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 두 또 딸의 엄마로 이렇게 굉장히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뒷받침도 해줬고 한편으로 정유선 씨가 초등학교 입학했던 날 그 이제 앞에 한 명씩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정유선 씨가 손을 번쩍 들고 나가더랍니다. 그러더니 그때도 잘 못 걸었대요. 이렇게 책상을 짚으면서 나가서 언어장애도 있고 이렇게 발음도 부정확한데 노래까지 불렀다는 거야. 자기소개 뒤에. 근데 친구들이 다 어리니까 뭐 만 6세, 7세 이 8살짜리 친구들이니까 흉내도 내고 놀리기도 했는데도 끝까지 노래를 다 하고 들어오더래요. 근데 이런 어떤 당당함이 있었고 근데 중학교 때 이 김선 씨가 딸의 일기장을 봤더니 우리 부모는 나를 왜 낳았을까? 죽고 싶다. 이런 말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. 이렇게 부모 앞에서 활달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에 대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진을 계속해서 늘 최고 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학 박사까지 따는 이런 또 쾌거도 이제 이루었고 저는 이제 두 딸의 엄마로서 아주 다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 그런 소식도 아주 반갑습니다.
김남국 변호사, 네. 이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패션,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쪽으로 아예 제2의 인생을 시작. 근데 이제는 뭐 사업가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제 이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년대에는 뭐 가수로 걸그룹으로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연기자로 한번 돌연 이제 변신을 또 해서 활동을 했고,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속옷 브랜드를 론칭을 했었는데요. 이게 뭐 굉장히 잘 됐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이 뭐 100억 원대를 넘을 정도로 매출을 했고,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업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았는데, 연예인이 뭔가 해서 성공한 이 패션 브랜드 사업 중 1위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을 잘했었고요. 예.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뭔가 주춤했는지 이걸 돌연 또 매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매각을 하면서 남은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것 중에 무려 10억 원이나 기부를 했고요.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지난해에 또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을 했다라고 합니다. 예. 본인이 이제 키우는 이 반려견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다라고 하는데, 이 론칭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. 예. 내가 옷 잘 입는다는 평가를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30년, 40년 나한테 축적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 속에 내 패션이 들어가 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뭔가 자신감 넘치게 예. 본인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나에게 제일 쉬운 것이 패션이다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